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과 이타미 공항, 상하이 푸동 국제공항과 홍차오 국제공항, 그리고 타오이안 국제공항과 숭산 국제공항. 이처럼 한 도시 안에 두 개의 공항이 자리 잡고 있는 사례는 전 세계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노후되거나 수용 능력이 포화 상태에 달한 작은 공항을 신공항을 통해 대체하거나 노선을 이원화시키는 것인데, 당연히 선진국의 신공항은 권역의 허브공항을 목표로 훨씬 더 큰 규모로 지어져 이용객 수와 발착, 항공편 수를 늘릴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알아볼 이 공항은 허브공항은커녕 국제선과 국내선 모두에서 기존 공항에 밀리고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도쿄의 관문을 목표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오히려 기존 공항에게 항공사와 항공편을 뺏기고 있는 일본의 신공항 도쿄 나리타 국제공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60년대 고도로 성장한 일본 경제와 함께 국민들의 평균 소득도 높아지면서 일본의 항공 여객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합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도쿄 그리고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은 이러한 폭발적인 여객 수요를 거의 혼자서 담당하고 있었는데, 지금의 김포공항보다도 한참 작은 하네다 공항은 당연히 금세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일본 정부는 하네다 공항의 확장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해안가에 위치해 있어 확장하려면 도쿄만을 매립해야 하는 하네다 공항의 특성상 활주로 한 번만 더 만들려고 해도 거의 공항을 하나 새로 만드는 정도의 비용이 필요했고, 이미 도쿄만이 확정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도쿄 항만을 오가는 선박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대규모로 확장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당시의 까다로운 민간 공역과 비좁은 항행시설 문제까지 겹치면서 일본 정부는 그냥 도쿄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공항, 신도쿄 국제공항을 신설하기로 결정했고, 신공항이 완공되면 하네다 공항은 국제선 기능을 모두 이관하고 국내선 전용 공항 정도로만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도쿄의 관문 역할을 할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기로 한 일본 정부는 시작부터 큰 난관에 봉착했는데, 그것은 건설상의 문제도 비용상의 문제도 아닌 공항 부지 선정 문제였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신공항의 규모를 상당히 크게 계획하고 있었는데, 신도쿄 국제공항은 활주로 5본에 터미널 3개동, 총 2,300만 제곱미터 규모로 건설될 계획이었으며, 이건 모든 확장이 끝난 인천국제공항이나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면적을 자랑하는 이스탄불 국제공항과 비슷한 규모였습니다. 일본의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과하다고는 할 수 없는 크기지만, 문제는 여기가 3천만 명이 거주 중인 수도권이라는 것이었는데, 공항과 부가시설 그리고 재개발 제한구역까지 겹치면 필요한 부지가 거의 시 하나의 면적과 맞먹었기 때문에 공항 유치를 원하는 도시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수년간의 검토를 거친 끝에 1965년 일방적으로 치바현 도미사토시를 공항 부지로 선정했는데, 도쿄의 위성도시로서 한창 개발과 인구 증가가 진행 중이던 도미사토시는 난데없는 신공항 건설 소식에 격렬하게 반발했고, 결국 도미사토시 신공항 건설 계획은 무산되고 맙니다. 하지만 1970년대에 포화 상태가 될 하네다 국제공항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신공항을 가능한 빨리 건설해야 했기에 일본 정부는 1966년 이번엔 동북쪽으로 4km 정도 떨어진 치바현 나리타시를 신공항 부지로 선정합니다. 공항의 규모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긴 했지만 나리타시에는 일본 황실 소유의 어료 목장이 있어 토지 보상이 비교적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인데, 문제는 정작 어료 목장의 크기는 활주로 하나 정도의 면적에 불과했고, 나머지 토지는 식민지에서 쫓겨온 히키게이샤나 빈농들에게 불어댄 농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농지는 생계와 직결된 문제였고, 1966년은 이제 막 영농자금 상환 기간이 끝나고 농민들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나리타시 산리즈카 지역의 주민들은 위원회를 조직하며 격렬하게 반발합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지연에 부담을 느끼던 일본 정부는 이번에는 그냥 사업을 밀어붙일 생각이었고, 5년 이내에 활주로 한 본과 터미널 1개동을 완공해 공항을 개항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나리타 공항이 현재까지도 만들어지지 말았어야 할 공항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시작점이 됩니다. 공항 건설을 강행하는 정부에 지역 주민들은 본격적으로 반대파 동맹을 결성하면서 공항 건설 반대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일본 사회당이나 신좌파 세력도 개입하면서 공항 반대파의 시위는 날로 격렬해져 갔습니다. 나리타 공항 개항 직전인 1978년에는 관제탑을 점거하고 전철에 방화를 저지르는 등 보다 강도 높은 반대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이때쯤 반대파의 규모는 3만 명이 넘어가면서
공항 개항 이후에도 활주로 앞에 첨탑을 설치하거나 폐 타이어를 연소시키는 등 항공기의 운항을 심각하게 방해했습니다. 이 때문에 나리타 공항은 반대파의 습격을 막기 위해 맨홀을 봉쇄하고 1000명 이상의 공항 경비대가 상주하며 모든 입출입 차량을 검문하는 등 선진국의 공항치고는 다소 기이한 광경을 연출하기도 했지만, 개항 저지운동의 실패와 날로 격렬해져가는 반대 시위에 반대파는 점점 지지를 잃게 되었고, 최근에는 비교적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반대 세력의 토지 매입 방해와 반대 시위로 인해 나리타 공항은 활주로 하나가 사라져버리고 유도로가 휘어져 있는 등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아직까지도 나리타 공항의 발전을 막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나리타 공항은 여느 새로 지어진 허브공항과는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터미널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특히 활주로와 유도로는 거의 지방공항보다도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활주로의 경우 처음 계획인 5개에서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각각 4000m, 3500m, 3200m 길이의 활주로 3번을 건설할 계획이었고, 4000m 길이의 A 활주로까지는 계획대로 개통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2단계 사업 부지에 해당하는 B와 C 활주로의 경우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의 극단적인 알박기로 인해 B 활주로는 축소, C 활주로는 아예 취소됨과 더불어 활주로 코앞에 신사가 있어 추가적인 확장에도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고, 지상 이동 항공기들의 동선도 복잡해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B 활주로마저도 2009년이 되어서야 2500m 길이를 확보했기 때문에 나리타 공항은 보잉 747이 하루에 수백 대씩 밀려 들어오는 그 시절 도쿄의 항공 수요를 사실상 활주로 하나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이 되어서야 드디어 활주로 확장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사진에 보이는 토호 신사가 아직도 알박기를 시전하는 중이기 때문에 B 활주로는 반대편의 도로를 지하화해서 3500m까지 확장하고, C 활주로는 B 활주로 남동쪽에 부지를 새로 매입해서 3500m 규모로 신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유도로인데, 공항 곳곳에 시전 중인 알박기로 인해 공항 전체가 총체적 난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기저기가 좀 뒤틀려 있으며 정체를 알 수 없는 크고 긴 유도로도 있습니다. 특히 2단계 확장구역에 해당하는 B 활주로 쪽의 유도로가 좀 많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쪽은 일자로 뻗은 유도로가 거의 없는 데다 B 활주로가 터미널에서 한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착륙 후 터미널까지 공항 전체를 삥 돌아가야 하는 사태가 거의 항상 발생하고 있으며, 이런 좁고 구불구불한 유도로 때문에 B 활주로로는 대형기가 이착륙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인천공항의 유도로와 비교해보면 유도로가 상당히 복잡하게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터미널은 증축에 증축을 거듭한 결과 활주로나 유도로보다는 상황이 나은데, 2024년 기준 총 3개의 터미널이 운영되고 있으며, 인천공항처럼 항공동맹이 다른 2곳의 국적항공사가 각각 1, 2터미널에 자리를 잡고 있는 중입니다. 터미널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제1여객터미널은 원래는 사다리꼴 모양의 메인 터미널에 윙 4개가 붙어있는 모양이었지만 2006년에 거의 신축에 가까운 리모델링을 거친 끝에 지금과 같은 기하학적으로 묘한 모양을 가지게 되었으며, 넓은 남쪽 구역을 전일본 공수를 비롯한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사들이, 북쪽 구역을 스카이팀 항공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H 모양으로 생긴 이 터미널의 경우 여기는 일본 항공을 포함한 워널드 항공사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워널드라는 항공 동맹이 대한민국에서는 워낙 생소하기도 하고 입지도 좁은 상태이다 보니 많은 워널드 항공사들이 일본 항공과 연계가 쉬운 나리타를 동아시아의 허브로 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스리랑카 항공, 이베리아 항공, 피지 항공 등 다소 생소한 항공사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으며, 무소속 항공사들도 대부분 제2여객터미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3여객터미널은 2015년에 개항한 따끈따끈한 신생터미널인데, 최근 들어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저비용 항공사들을 수용하기 위한 저비용 항공사 전용 터미널로 개항되었으며, 제주항공이나 제스타 등 꽤나 거물급 저비용 항공사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비용 항공사 전용 터미널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말 딱 항공기를 타고 내리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는, 다르게 말하면 볼거리가 거의 없는 내부를 가지고 있으며, 이륙 대기 시간이 길고 보딩 브릿지가 따로 없는 등 다소 불편한 점도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나리타 공항은 터미널만큼은 세계 최상위권이라고 평가받고 있으며, 동아시아 특유의 깨끗한 위생관리와 고품질의 서비스까지 더해져서 공항 청결도와 공항 순위에서 꾸준히 전세계 최상위권 안에 들고 있습니다.
사실 나리타 공항이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항행시설을 가졌음에도 세계 공항 순위에서 무려 5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거의 전적으로 이 터미널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터미널 간의 연계 문제와 수용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 2, 3터미널을 모두 통합 및 대체하는 새로운 단일 여객 터미널을 같은 자리에 건설하기로 결정했으며 수요에 비해 턱없이 좁은 화물 터미널 또한 신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리타 공항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 있으니 바로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입니다. 앞에서 잠깐 등장했던 하네다 공항은 원래는 나리타 공항의 모든 국제선 노선을 이관하고 국내선 전용 공항으로 운영될 예정이었고, 나리타 공항 개항 이후 한동안은 이런 이원화 체제가 유지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에 하네다 공항이 드디어 대규모 확장을 하면서 이러한 이원화 체제는 무너질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하네다 공항이 대규모 간척을 하면서 상당히 크게 확장된 데다 겨우 개항한 나리타 공항은 항행시설이 형편없는 수준이다 보니 내부에서는 그냥 하네다에서도 국제선 영업을 재개하자는 여론이 강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2010년에 제3여객터미널이 개항하면서 하네다 공항은 32년 만에 다시 본격적인 국제선 영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까지 이어질 도쿄의 양대 관문 간의 팀킬의 시작점이 되는데, 하네다 공항이 국제선 영업을 재개하자 항공사들은 너도 나도 도쿄 한복판에 위치해 도심 접근성이 압도적으로 좋고 국내선 운항 편수가 많아 국내선과의 환승 수요도 잡을 수 있는 하네다로 항공편을 대량으로 이전하며 탈 나리타를 시전하기 시작합니다. FS 시대의 반응에 뭔가 잘못됨을 느낀 일본 정부는 나리타 시바리, 욕 아닙니다, 라고 불리는 하네다로 항공편을 이전하려면 동일 목적지행 항공편을 나리타에도 남겨둬야 한다 라는 괴상한 규정을 만들며 항공사들의 대량 이탈을 막으려 했지만 이는 결국 항공사들의 거센 반발만 불러올 뿐이었습니다. 거기에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하네다와 달리 나리타는 명색이 허브공항이라는 곳이 0시부터 6시까지 커퓨 타임이 있어 심야 시간에 항공편을 띄울 수 없었고, 심야 시간에 운행해야 할 화물기가 주간 시간대로 몰려오다 보니 활주로 2개뿐인 나리타 공항은 점점 혼잡해져 갔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결국 일본 정부는 태생부터 문제가 많았고 확장도 덜인 나리타 공항에 국제선을 몰아주는 이원화 정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급기야 2014년에는 하네다를 동아시아의 허브공항으로 키우겠다고 발표하면서 사실상 도쿄의 관문 자리는 다시 하네다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른 항공사도 아니고 일본의 양대 항공사가 주가 되어 탈주를 시전하는 중이라 일본 정부에서도 더 이상 나리타 이용을 강제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나리타도 항공편을 뺏긴 채 가만히 있지는 않았는데, 나리타 착발 항공편의 운수권을 대폭 확대하거나 슬롯과 공항 이용료를 하네다보다 싸게 감면해주는 등 떠나간 대형 항공사들의 자리를 저비용 항공사들로 채우면서 항공편의 수 자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게 나리타 쪽에서 마음에 들어하는 모양새는 아니긴 하지만, 동작그만 밑장빼기냐? 뭐야? 결론적으로 최소한 향후 20년간 도쿄의 제1관문이자 동아시아의 허브공항 자리는 나리타가 아닌 하네다가 차지하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며, 일본 정부에서도 이제는 하네다를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리타 입장에서는 배가 아프겠지만 당분간은 하네다의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1978년 도쿄와 일본의 제1관문 그리고 동아시아의 허브공항을 목표로 개항한 나리타 공항은 수십 년째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지속적인 문제들과 경쟁자인 하네다의 급성장으로 인해 개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은 데 이어 도쿄의 관문, 나아가 일본의 관문 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일단 저비용 항공사의 대량 유치로 잠시 위기를 넘기기는 했으나 저비용 항공사는 환승 수요가 거의 없고 장거리 노선 개척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허브공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를 미래에는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형적인 유도로와 활주로 그리고 하네다에 비해 한참 떨어지는 도심 접근성도 미래에는 개선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하네다와 나리타 두 국제공항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일본 정부에서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으로 신공항인데 기존공항에 밀리고 있는, 하지만 화려한 부활을 계획하고 있는 도쿄의 문제덩어리 허브공항, 도쿄 나리타 국제공항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항탐구 영상에서는 아니 주민들의 반대가 문제야? 그럼 바다 위에다 지으면 되잖아.
하지만 바다 위라고 무조건 정답은 아니었던 국제공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